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정학의 근력을 강하게 키워드리는 암기 PT 당근쌤입니다. 자, 벌써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공공선택론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선택론 많이들 어려워하시고요. 무엇인지 모르는데 첫 번째, 행정학 인사이트 기초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공선택론은요. 정부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정부 활동이 굉장히 문제점을 일으켰다. 이게 정부 실패인데요. 이 정부 실패를 연구하는 학문들을 공공선택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선택론은 뭘 연구한다? 정부 실패를 연구한다. 그 정부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이론을 공공선택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공선택론에서 정부 실패의 원인은 정부가 너무 독점적이라는 거예요. 정부의 이 독점성 때문에, 여러분 독점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국민을 자꾸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너무 독점적이라서. 그러면 정부의 이 독점성을 없애는 게 해결책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어디로 가겠다?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독점이 원인이고 정부 실패의 경쟁이 해결책이다. 이게 공공선택론의 주요 논점입니다. 그런데요, 이 독점을 경쟁으로 가도록 어떻게 경쟁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걸 평생 연구했던 학문이 있었는데 그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시장의 독점을 어떻게 경쟁으로 만들까? 이걸 연구하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학이 평생 연구한 논리를 행정학적으로 한번 가져와서 정부 실패를 한번 연구해보자. 이게 공공선택론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첫 번째, 정부 실패를 연구했다. 두 번째, 정부 실패의 원인이 보다 독점, 해결책은 경쟁. 그런데 이 독점과 경쟁의 관계를 평생 연구했던 경제학의 논리를 이 행정학, 정치학에 가져온 걸 우리가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초훈련 끝났고요. 기본훈련으로 넘어가서 암기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를 연구하고요. 정부 실패의 원인은 뭐다? 독점, 해결책은 경쟁. 그런데 이 독점과 경쟁을 평생 연구했던 학문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경제학. 이 경제학적 논리를 행정과 정치에 가져오겠다. 근데 행정과 정치를 비시장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적 의사결정이면 그건 경제죠. 하지만 비시장인데도 그 의사결정을 경제학으로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행정과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에 경제학을 도입하겠다. 이게 공공선택론이고, 여러분 경제학은요 연역적이에요. 경제학은 개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개체주의다. 여러분 연역 개체주의다. 기억하셔야 돼요. 경제학은요 개개인들이 돈을 내는 순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개개인의 선택을 다 모으면 우리 사회도 가장 좋은 거겠지.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선택을 모아가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개체주의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개체주의고 경제학은 연역적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기존의 이런 독점적 구조를 갖는 정부 구조가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적 관료제는 시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에서 벗어나야겠다. 관료제는 뭐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럼은 좀 더 민주적인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 관할권에 어떻게 하자? 중첩을 시켜야 한다. 관할권을 뭐 하자? 중첩을 시켜. 중첩이 된 영역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료제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다중 권한의 분산을 통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들의 중첩점에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독점, 경쟁 구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시고요. 자, 암기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공공선택론은 자, 뭘 연구한다? 정부 실패. 정부 실패의 원인은 독점. 해결책은 경쟁. 자, 이 독점과 경쟁을 평생 연구했던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근데 그 영역을 비시장적 의사결정해. 그렇죠? 비시장적 의사결정은 행정과 정치인데 여기에
경제학을 적용해 보겠다. 근데 경제학은 어떤 학문이다? 연역. 방법 먼저 개체주의다. 자, 관료제는 독점적인데 이게 시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경쟁 구도로 가야 되고, 이 경쟁 구도의 논리를 얘기했던 게 오스트롬이에요. 오스트롬. 그래서 이들은 이 오스트롬이라는 학자는 뭘 강조했다? 민주행정. 독점적 관료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행정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관할권을 뭐예요? 중첩. 시험에 중첩을 타파한다 나와요. 타파가 아니라 오히려 중첩시키고, 그러면서 관료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한다. 다중공공관료제. 권한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분산시킨다. 독점의 반대, 분산으로 가는 겁니다. 자, 멍 때릴 겁니다. 10초간 멍을 때릴 거예요. 멍을 때릴 겁니다. 급하다고 넘기지 마세요. 멍을 때려야 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멍을 때리는 게 뇌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안 쉬고 가면 오히려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는 뇌를 쉬게 한다. 그렇죠? 자, 공공선택론은 뭘 연구하는 거예요? 정부 실패. 그렇죠? 정부 실패의 원인은 독점. 어디로 가겠다? 경쟁. 자, 어떤 연구? 시장적, 비시장적 의사결정. 행정과 정치에 뭘 연구하겠다? 경제학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거죠. 자, 경제학은 연역의 귀납이야. 연역. 방법론적 개체주의. 자, 관료제는 시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료제의 대응 논리로 누가? 학자 누구예요? 오스트롬. 뭘 제기했습니까? 독점적 행정이 아니라 민주행정. 패러다임. 그러면서 관할권을 중첩시키자. 그러면서 관료제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다중 공공관료제. 권한은 집중 분산, 분산입니다. 그렇죠? 다시. 우리 자, 멍을 때릴 겁니다. 10초간 멍을 때릴 거예요. 자, 공공선택론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의 원인은 독점. 뭐로 가자? 경쟁. 자, 그래서 시장, 비시장적 의사결정. 이게 뭐예요? 정치행정을 뭐로? 경제학으로. 경제학은 연역비나 연역. 방법론적 개체주의. 자, 독점적 관료제가 시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관할권의 관료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걸 주장했던 학자는 오스트롬. 이론 이름이 뭐예요? 민주행정 패러다임. 관할권 어떻게 하자? 중첩시키자. 그러면서 관료제가 하나만 안 된다.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 경쟁이죠. 다중공공관료제. 그래서 권한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 자, 한 번만. 지치고 힘들어도 힘을 내셔야 돼요. 이제 PT 선생님이 PT쌤. 여러분들 지칠 때 한 번 더 하는 게 여러분의 암기 근력을 키워줍니다. 암기 근력을. 자, 다시 한번 공공선택론은 하기 전에 10초 다시 멍 때리겠습니다. 자, 공공선택론은요. 뭘 연구하는 거예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의 원인은 정부가 너무 독점. 뭐로 가자? 경쟁. 자, 어떤 의사결정? 시장,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연구? 경제학적 연구죠. 경제학은 연역비나 연역. 방법론적 개체주의. 관료제가 너무 독점적이고 시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관료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걸 주장한 학자는 오스트롬. 이 이론을 독점적인 게 아니라 민주행정 패러다임. 그래서 관할권을 어떻게 하자? 중첩. 관료제는 여러 개 있어야 한다. 다중공공관료제. 그래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암기 훈련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본 훈련 마무리하고요. 응용 훈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지 마세요. 힘들수록 더 박차를 가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공선택론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공선택론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강론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외운 부분은 공공선택론 일반론이고요. A급입니다, 여기도.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선택론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죠? 자,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그렇죠? 경제학적 연구다. 그래서 경제학은 시장 논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생산자,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정부를 그렇죠? 정부를 생산자로 보고 시민을 소비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의 서비스를. 그래서 6번. 자, 공공선택론은 사상적 연원은 자, 정부 서비스 공급에 대해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너무 독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독점적 구조를 깨서 여러 가지 관료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 이게 민주행정이에요, 민주행정. 그래서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우리가 대안이 있다. 이거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안적 서비스 전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를 강조했던 학자가 오스트롬이고요. 그렇죠? 관할권을 중첩시키는 건 맞는데, 자, 관할권을 중첩시켜야지 관할권의 중첩을 타파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중첩시켜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공공선택론은요, 왜 이런 공적 선택이 중요하냐? 공적 선택은 많은 사회 전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파급 효과를 강조하면서 한 명의 관료 한 명의 잘못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급 효과를 강조한다. 자, 그러면서 공공선택론과 관련한 학자가 이제 티브가 있어요. 티브의 가설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발로 하는 투표를 강조하고요. 그렇죠? 발로 하는 투표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뭐 재산세 등을 강조한다 보면 되는데 일단 가볍게 한번 보시고 이거는. 자, 그러면서 자, 경제학이죠. 공공선택론은 그래서 시장의 논리를 정부에 도입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극복합니까? 정부 실패. 그렇죠? 근데 정부 실패를 극복하는 논리가 되나 반대로 오히려 이제 시장 논리가 도입되면서 시장의 문제점이 들어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정부 실패는 극복하나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경제학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죠. 그래서 개인 중심으로 연구를 합니다. 자, 공공선택론에서 분석 단위는 개인이고요. 그러면서 경제학은 개개인들이 자기한테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고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걸 모으면 우리 사회도 좋은 걸 거야. 이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자기이익 중심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해서 자,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아주 합리적 판단,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합리적 존재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고 이런 걸 다 모으면 우리 사회도 좋은 걸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방법론적 개체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적 중심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선택론은 이런 공평한 재원의 배분만 강조했다. 틀리죠. 행정의 효율성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평성, 형평성을 오히려 무시하고 효율성 중심의 연구입니다. 자, 행정현상을 그리고 공공선택론은 뭐 이건 자연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며 집합적 행위나 제도를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한다. 일단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생태론 얘기예요. 생태론. 이건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태론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선택론은 보다 비시장적, 그렇죠? 비시장 영역인데 이걸 경제학으로 연구하겠다는 거고요. 자,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공공의 경제화를 추구하면서 정치와 행정 현상을 보러 경제학으로 분석하겠다. 이게 공공선택론이죠. 이해되시죠?
공공선택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 행위를 엄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죠? 이게 아니라 경제학은 뭐라고요? 경제학은 연역이다. 통계적 검증 아니고요. 연역 아닙니다. 연역 귀납 아닙니다. 연역이에요. 연역.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대표적 학자로 이제 뷰캐넌, 오스트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롬 등이 있는데요. 다만 경제학으로 연구하는 거죠. 경제학으로. 그래서 실제 정치학적 분석 도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중시합니다. 자, 공공선택론의 대표적 학자 뷰캐넌, 니스카넨 등 이런 개별적 학자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뷰캐넌, 니스카넨 등 경제학자들이 발전시켰으며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 등 공공선택론자들의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이거는. 이런 이론에 의하면 투표나 선거 등에서 다수결 원리가 하나의 공공선택의 방법이긴 하지만 투표, 선거 이런 논리가 최선의 방법은 될 수 없다. 하나의 선택의 방법은 되지만, 그렇죠? 공적인 선택이 과연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된 것들이 무조건 최선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선택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배웁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런 논리는 가볍게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표적 학자 중에 하나가 뷰캐넌과 털럭인데요. 뷰캐넌과 털럭은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반대도 많겠죠.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의사결정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면 참여자가 많아지면 질수록 참여가 많아지면 시간도 걸리고 반대도 많고 갈등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외부 비용이 집행 비용인데 집행 비용은 반대로 감소한다고 그래요. 감소한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론적으로 설명 안 드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 집행 비용, 외부 비용은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 영역 밖에 있으며 이제 경제학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행정 기능에 관한 한 모든 정부가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지니면 안 돼요. 다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오히려 효율적 집행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제로 연구하면서 그렇죠? 정부는 구조적으로 다양해야 돼요. 다양한 다중공공관료제 유사성을 지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시고요. 니스카네에 따르면 정치가는 자신의 효용을 위해서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강조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아니라 관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뒤에서 오늘 보지 않고요. 보시고요. 이런 시장 논리를 강조하는 공공선택론은요. 사실 시장 논리는 돈 있는 사람들의 논리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득권적이고요. 보수적인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 실패는 극복하나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득권적이고 보수적인 논리가 될 수 있다. 왜? 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기득권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관료와 투표와 정당과 이익집단 등 즉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하는 것. 그러면서 좀 더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 이게 뭐예요? 2번 공공선택론입니다. 이해되시죠?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공공선택론은요.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즉 정치의 문제를 경제학으로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은 모든 사람들은 경제학은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합리적, 이기적 개인의 가장 좋은 선택을 모으면 우리 사회도 좋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적
개체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체주의를 취하고요. 자, 공공재 공급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자,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되는 자, 관료제 중첩적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자, 오히려 관할권의 중첩을 시켜야죠. 그래서 관할권 중첩적 관할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관료제 중첩을 하자는 거죠. 중첩적 관할을 하자는 거죠. 중첩적 관할권을 중첩시키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해결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관료제 중첩적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첩적을 관할권을 중첩시켜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해결책. 지금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관료제 중첩적 관할권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해결책 자체가 그래서 관할권 중첩을 해결한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공공선택론이고요. 자 비시장적 영역을 경제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시민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민주행정 구현하자. 관료제는 더 이상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행정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요. 그렇죠? 그걸 대체할 새로운 공급 방식을 논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효용극대화를 추구한 존재다라고 가정하는 이런 효용극대화를 강조하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이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과연 모든 인간이 합리적일까, 이기적일까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가정이 타당할까라는 비판을 받는 게 공공선택론입니다. 이 가정을 하고 있죠. 인간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과연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이기적입니까? 이런 가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행정학. 과연 인간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이기적인 이해관계로만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부활동의 성과를 시장적 가치로 다 환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과연 다 모든 것들을 시장적 가치로 환원해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까? 이런 비판을 받는 게 공공선택론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 응용 훈련을 마치겠고요. 마무리 훈련 통해서 마지막으로 쭉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응용 훈련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 다시 한번 암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선택론은 뭘 연구한다? 정부 실패. 정부 실패의 원인은 독점. 해결책은 경제. 자, 어떤 의사결정?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연구? 경제학적 연구. 경제학은 연역, 방법론적 개체주의. 관료제는 시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던 학자는 오스트롬. 오스트롬의 이론을 민주행정 패러다임. 관할권을 어떻게 하자? 중첩시키다. 그러면서 관료제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 다중 공공관료제. 다른 말로 권한의 분산.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이걸 그릴 필요는 없는데 흰 종이에다가 한번 포인트가 되는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자기가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게 굉장히 큰 훈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암기 근력이 키워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암기 PT 당근쌤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